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늘을 나는 미국 증시, 그런데 바닥을 기는 한국 증시. 도대체 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시간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12시 30분인데요. 한번 현재 주가 위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지금 미국을 잠깐 보시면요. 주가 위치가 어디 쪽에 와 있는가 한번 보시죠. 미국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미국을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 놓여져 있고요. S&P 500은요. 장중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거의 3,000 가까이 2,977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닥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은 아마 이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식 안 하신 분들도 한번 현재 우리 주변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보는 게 낫겠죠.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2100이거든요. 우린 지금 직전 고점대가 어디냐면요. 아득히 먼 말 그대로 누구의 노래 말 맞다나 옛날이옵니다. 여기가 2600이 우리가 최고가입니다. 이 최고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저점이 1984니까 대략 한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못 둬도 보통 반동을 줄 때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딱 여기 2200 딱 3분의 1 정도에서 커팅 딱 당한 다음에 지금 여기 2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미국은 쉽게 가면 미국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맨 꼭대기. 미국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 근처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도대체 왜 이 근처에 머물고 있는지 이 이유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던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거창하게 사업이 아니어도 장사를 하시던 아니면 또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시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팩트체크부터 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지수상으로도 보셨듯이요. 뉴욕 증시 S&P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정말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관련돼서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휴전을 선언하면서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입니다. 원래 올해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금리를 내려도요. 최하 미니멈 한 번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비 경기도 굉장히 좋은데 경기만 좋은 게 아니라 유동성까지도 확보된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현재 주가는 못 가고 있는가? 이럴 때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두뇌에서도 아니고 이런 걸 자주 접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보실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현 주소가 어떻게 된가를 보려면요. 원화 환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환율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요. 이 그림을 뒤집어 놓을게요. 자, 그림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떠세요? 이 그림이 뒤집어 놓은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뒤집어 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를 보여볼게요. 어떠세요? 비슷하죠. 궤적이요. 월봉으로 보시면 더 뚜렷할 겁니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의 모습을 볼게요. 월봉상의 모습을 길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보이네요. 그죠? 2008년도 저점 찍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주춤거리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다시 이번에는 환율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합니다. 요것도 제가 월보로 보여드릴게요. 월보로 보여드리면요.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얘를 그래프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 환율 차트를. 어때요? 요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환율 차트를 뒤집어 놓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2008년도를 중심으로 한 요 모습. 그죠? 모양이 똑같죠? 자, 결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뒤집어 놓은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흐름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뒤집어 놓은 그림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게 뭐냐면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주시장은 약하다는 얘기고 이게 뭐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제가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펀더멘탈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달러가 강세이면 주가는 약세입니다. 당연하겠죠. 달러가 강세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갖고 주식투자를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나 투자할 때는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잖아.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꿀팁 하나요. 외국인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결정지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환차익입니다. 환차익이 나오니 아니면 환차손이 나오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강세다 그럼 환차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려면 일단 먼저 환차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는요. 환율과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한다면은요. 달러가 계속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예요.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똑같이 강세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과 반대라는 얘기는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내립니다. 뭐냐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려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그래프는요. 뭐랑 똑같이 움직이냐면요. 수출 곡선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느냐 수출이 줄어드느냐의 이 부분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요.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적게 들어오면 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적인 구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강세로 빨리 돌고 그 다음에 우리도 미국처럼 강하게 급등장을 보여주려면 우린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냐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냐 아니냐.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트럼프식 관세 전쟁, 미 통상정책 고찰 우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트럼프의 보호무역, 여러분들 보호무역을요. 다른 말로 쉽게 보내면요. 주변 국가, 즉 이걸 근린 궁피파 정책이라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굉장히 쪼그릴 수밖에 없는 근린 궁피파 정책이 바로 보호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트럼프이기 때문에 근린 궁피파 정책을 친다면은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면 주시장은 강세 현상을 보이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렇다면 당분간 이 현상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트럼프가 왜 보호무역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앞에는 무슨 무역이었었냐면 자유무역이었잖아요. 보세요. 자유롭게 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처럼 수출 주도형의 국가는 아무래도 이때가 강점이 있겠죠. 보호무역을 하면서 장벽을 쌓으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우리한테는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트럼프 시대에 일단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돼요. 트럼프 시대에 우리는 달러가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나가더라도 이게
주변적인 정책이 확 바뀌어야 그래야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장이 빅마켓이 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하반기에 그래도 빅마켓을 기대할 수 있냐. 근데 일단 먼저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달러가 예전처럼 그렇게 흔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힘들다. 왜?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다. 그럼 왜 트럼프는 그동안의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을 취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요, 참 뭐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남의 행복이 우리의 불행일 수 있고요, 남의 불행이 우리의 또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이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국이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소련일 때랑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소련일 때는요, 이게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독립했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으로 나눠진 상태 속에서 냉전시대, 소위 콜드워, 콜드완이 시작됐었습니다. 바로 미소 양대 냉전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힘이 다 팽팽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핵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핵을 갖고 있고요.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가 어디 핵을 갖고 있냐면요, 영국이 핵을 갖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핵을 갖고 있을까요? 중국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안전보장 이사입니다. 미국이 핵을 갖게 된 연도가 1945년도고요. 구소련이 핵을 갖고 된 연도가 194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충돌을 가졌을 때, 물론 당연히 미국이 군사 강국이고 2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하더라도 1등을 당할 수가 없지만, 이때는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다시 말씀해서 정말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의 시대였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치가 됐을 때는 미국은 소련 주변 국가들을 둘러싸는 정책을 구사했었어요. 이 주변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정책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라 이때 자유무역 정책이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화가 된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미국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미국에 가서 돈 벌어라. 미국에 가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니들은 우리 편이 돼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일본 한번 보세요. 독일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런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같으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한 거 아닙니까? 진주만이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가면 전쟁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여기가 패전국이면요,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 삼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식민지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식민지 삼지 않고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미국 시장을 개방해갖고 마음대로서 무역하게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놨었습니다. 독일도 물론이었고요. 이때 바로 이 앞에 그 1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약이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약은 무엇인지 아시죠?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하는 거잖아요. 왜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전 세계 금의 70%가 전부 다 어디로 몰려들어갔느냐? 미국으로 몰려들어갔었습니다. 이때 기축통화는 화폐를 가져가면 일정한 금의 일정한 양의 금을 바꿔주는 소위 금태환 제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고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제1의 강대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1944년도에 달러당,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가면 금 1온스를 논아주는 그 부분과 연결돼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영국의 파운드를 제끼고
결국은 전 세계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러가 전 세계 골고루 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위 수출 국가가 아니라 소비 국가가 됐어야지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역시 이 달러가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전 세계 소비 국가가 됐어야 되고, 따라서 미국은 자기네 시장을 개방하면서 전 세계에서 와서 이런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대신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많은 돈을 벌어간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은 어떤 국가가 됐어야지만 됐습니까? 친미 국가가 됐어야지만 됐었어요. 그래서 누굴 견제하는 겁니까? 부수를 에워싸면서 견제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 번째 소련이 붕괴가 됐죠. 1991년도에 소련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보내서 전 세계 안전을 꾀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은 석유의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 석유의 자급자족이 된 나라, 더군다나 이제는 미국은 기름이 남아서 이제 미국은요, 전 세계에 석유 생산량 1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키 산맥 근처에서 무려 3조 배럴, 미국이 무려 100년 동안이나 펑펑 쓰더라도 남는 이런 셰일 가스, 셰일 오일측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이제는 전 세계의 항행의 자유, 사실 그거 미국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안전해야 된다? 그거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셰일 가스를 갖다가 가지고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되면서 더 이상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됐던 이 미군들, 뭐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유럽에 나가 있는 미군들, 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거의 무료 봉사하다시피 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에너지와 직결되고, 이 유가가 안정돼야지만은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름이 없으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자초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은 셰일 혁명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이 셰일 가스가 많이 묵혀 있습니다. 셰일 오일이. 근데 여기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연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는 이렇게 그 땅 표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 시추법이라고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봉을 밑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은 이 밑에 웅덩이에 이렇게 천연가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지로 파고 올라가면, 그럼 여기서 팡팡 솟아 나와요. 이게 수직 시추법입니다. 그런데 이 셰일 가스는요, 셰일이라는 뜻은 퇴적함이라는 뜻이긴데, 이게 뭐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오랜 동안 단단하게 우수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시루떡이라고 하나요? 옆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떡 있잖아요. 왜 하얀 떡과 떡 사이에 뭡니까 그 팥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셰일층입니다. 요게 셰일층. 그래서 얘는 셰일이 매장되어 있는 데는 많은데, 얘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기존에 있는 오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깊숙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게 수직으로 셰일층까지 깊숙이 내려가야 되는 이 기술의 문제가 있고요. 대략 우리나라에 있는 그 63빌딩이 한 7배 정도를 밑으로 파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요게 있어야 되고요.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강한 수압으로 수평 시추법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를 균열을 줘야 돼요. 프래킹. 여기다 균열을 줘야 됩니다. 균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냐면은 세차장에 가면은 왜 강하게 물줄기를 강하게 뽑아내갖고 여러분들 왜 세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압이죠. 이 수압을 가지고 여기다가 물에다가 화학약품을 섞어갖고 이걸 분쇄시켜야 됩니다. 이게 소위 프래킹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압발생법,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돼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이 많이 셰일 가스가 많아도요, 거기는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기초적인 한계에 있어 이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도 자급자족이 됩니다. 결론.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을 할 필요가 없고 자기네 시장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었더니 이 문을 미국은 점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에서 무슨 무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격화가 돼서 그렇지 이건 이 앞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이 무역전쟁의 문제는 있었고요. 이 앞에 아들 부시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듣다가 이게 정말 나의 기초 체력에 도움이 된다면요.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초가 돼 있어야 내가 매매할 때도 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셰일 오일 혁명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남의 행복이 다른 나라들은 불행이라고 이제 미국은 뭐 누구한테 잘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그 각자 도생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입니다. 근데 여기다 놓고 지금 일본이 반도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또 제재 주식까지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의 모습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찾아보시면요. 이제 석유를 갖고 올 때요. 석유를 갖고 올 때 그동안에는 미국이 이 바닷길을 안전을 보장했잖아요. 이해하죠? 근데 요새 다국적 군을 중심으로 해서 다국적 군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석유를 가져가게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은 해군을 파견해야 되고요. 해군력이 약한 나라들은 돈을 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이제 너희가 쓸 석유는 너희가 안전하게 가져가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강한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약하냐? 미국은 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래프는 뭐의 그래프랑 반대로 돼 있다? 우리나라의 그래프는 환율 그래프랑 반대로 돼 있다. 환율 그래프랑 반대로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환율 그래프랑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의 증강과 연결돼 있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주가는 달러가 들어오는 곳에서 비례한다.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수출이 잘 된다는 건다. 근데 이제 수출이 잘 되려면 자유무역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못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왜 자유무역으로 가지 못하고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모든 구조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뭐 주한미군이니 아니면 주1미군이니 아니면 유럽에 나가 있는 군인이 뭐니 하여튼 미국은 자기네가 군대가 나가 있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너희들이 내라 라는 이런 요구가 앞으로도 더욱서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패턴은 우리는 미국은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뭐 신고가를 뚫었네 뭐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는 더군다나 마이너스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반기에 이장을 기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빨 장세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하반기에 빠르면 7월달부터 돈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많으면 2번 이상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우리도 곧이어서 금리를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 장세가 될 겁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돈을 풀면 금 중에서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질까요? 그거는 쾌천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돈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Why? 미국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주가가 못 가느냐? 하늘과 땅 차이로 왜 기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유튜브를 자체 제작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막 시간에 쫓기고 뒤에 가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제처럼 핫 이슈가 있을 때는 핫 이슈를 중심해서 풀어드리고요. 또 오늘처럼
전체 기초 체력이 이게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야, 왜 우리나라 정치 이러지? 이럴 때 한 이슈 중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요. 이게 내용이 정말 쓸만하다 라고 하시면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 그 다음에 알람 누르셔서요. 남들보다 먼저 여기 들어가면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